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파헤쳐 볼까 합니다. 최근 기술업계 리더들이 우리의 미래를 두고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뭔가 엄청나고 갑작스러운 모순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바로 들어가 보죠. 주제는 AI의 일자리 메시지 전환과 인간 협력의 미래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나요? 기억나시죠? 유명 CEO들이 전국 방송에 나와서 아주 극단적인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1년에서 5년 안에 화이트 칼러 일자리의 무려 절반, 50%가 사라질 거라는 거였죠. 진짜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업계 거물들이 이런 비관론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괜한 겁주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인류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또 방사선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아니 대체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초기 AI 세일즈 전략, 부제는 인간의 노후와 준비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처음에 내놓았던 그 암울한 전망을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제프리 힌튼 박사 같은 초인류 전문가들이 아주 섬뜩한 경고를 했었죠. 초지능 AI가 통제를 벗어나서 말 그대로 인류 문명 전체를 끝장낼 확률이 무려 10%에서 20%나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생존 자체의 위협을 전면에 내세웠던 거잖아요. 오픈 AI의 샘 알트먼 같은 최고위 인사들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말을 바꿨는지 한번 보시죠. 2014년만 해도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는 새로운 유한 계급이 생길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그러다 2021년에는 인간 노동의 가치가 거의 0으로 떨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25년 관련 발언을 보면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유용할 새로운 할 일을 찾게 될 거다라고 완전히 톤을 바꿨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두 번째 파트, 대중의 공포와 정치적 반발입니다. 부제는 잘못된 세일즈 전략의 대가네요. 그럼 대체 이 기술 거물들이 왜 갑자기 논조를 싹 바꿨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파는 제품이 결국 모든 사람을 복지수당이나 받게 만들고 어쩌면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이거 정말 최악의 홍보 전략이잖아요. 최근 퓨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이 AI에 대해 아주 강한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당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런 정서가 뚜렷해요. 대중영합적인 정치인들에게는 우리가 나서서 규제하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명분이 없는 셈이죠. 이런 대중의 공포가 어떻게 양당 모두의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지는지 보는 건 정말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좌파 진영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초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파멸적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고요. 우파 진영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강력한 새로운 AI 모델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검증과 심사 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당장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팽팽한 정치적 압박은 결국 워싱턴 정과의 연성 국유화, 즉 소프트 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는 아주 무서운 시나리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일자리 상실을 막고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서 AI 연구소들을 마치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재처럼 취급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기술업계 입장에서는 글쎄요,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악몽이겠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거대한 메시지 전환. 부제는 대체제에서 도구로입니다. 잔뜩 성난 유권자들, 그리고 통미까지 다가온 정부 규제의 위협. 이 속에서 AI 업계는 아주 시급하게 자신들을 새롭게 포장할 완전히 다른 내러티브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샘 알트먼은 일자리 50%가 날아갈 거라고 떠드는 다른 AI 기업 CEO들을 향해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깎아내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일자리의 형태가 변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인간은 이 새로운 도구를 써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거라고 강조하며 노선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인간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하겠다던 자신들의 원래 목표를 적극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그 중요한 계약서에서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을 정의하는 조항마저 아예 빼버렸습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철저한 거리두기인 거죠. 네 번째 파트, 미래를 위한 경쟁입니다. 부제는 두 기업 전략 이야기네요. 이런 메시지 전환이 단순히 규제를 피하기 위한 얄팍한 방어책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기업들 간의 아주 치열한 전략적 충돌이기도 합니다. 엔스로픽의 입장을 볼까요? 이들은 일자리 소멸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니까 사회가 거대한 복지 국가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오픈 AI와 엔비디아는 정반대죠.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도구를 만드는 훨씬 더 인간 친화적이고 안전한 대안이라고 스스로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엔스로픽이 수익이나 기업 가치 측면에서 아주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는 대중과 정부를 향해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의 일자리를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착한 기업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세일즈해야 할 아주 강력한 재정적 동기가 생긴 겁니다. 단순히 철학의 차이가 아니라 진짜 돈과 생존이 걸린 비즈니스라는 뜻이죠. 다섯 번째 파트, 인간의 손길, 경제. 부제는 우리가 AI와 협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홍보 전략이나 기업 경쟁 얘기는 이쯤 해두고요. 그럼 실제로 AI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지 그 근본적인 경제학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술 리더 에런 레비는 경제학의 유발 수요라는 개념을 짚어줍니다. AI 덕분에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생산이 엄청나게 저렴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마케팅, 시스템 연구 등 상상도 못할 만큼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마구 도입하겠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이 소프트웨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걸 관리하고 보안을 책임지고 법적인 규제를 감시할 엄청난 수의 인간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알렉스 이마스 같은 경제학자들은 관계형 부문, 즉 릴레이셔널 섹터로의 거대한 경제적 전환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인간적인 요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그리고 개인적인 상호작용, 바로 이 자체가 판매되는 실제 상품이 되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가장 튼튼하고 강력한 일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AI 시대에도 끝까지 살아남을 이 관계형 부문의 직업들은 과연 뭘까요? 바로 간호사, 치료사, 커뮤니티 큐레이터, 피트니스 강사 같은 역할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우리가 기꺼이 지갑을 열고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핵심 가치. 그건 결국 인간의 따뜻한 온기와 연결 그 자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기술기업 리더들이 정치적인 비난을 피하려고 AI는 인간의 대체제가 아니라 유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의 연구 방향 자체가 인간을 똑같이 복제하고 대체하려던 것에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말 그대로 초능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아주 미묘하고도 확실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곰곰이 씹어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AI는 우리를 완전히 대체하게 될까요? 아니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진 가장 인간다운 본질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진화시키고 강제하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의 일과 삶이 어떻게 변해갈지 꼭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